이번 사연은 하다하다 예비동서에게까지 스님 뒷담화를 하던 시모를 시댁 어른들 모아놓고 개망신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대참 며느님이시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쭉 들으면서 저도 글을 하나 써볼까 해서 보냅니다. 저는 사람이 60 정도가 넘으면 다들 철이 드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어른으로서 유치하지 않은 언행을 할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것도 다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행복보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고 이제는 자식들도 그 꼴을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랑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이란 것에 대해 환상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제 커리어를 쌓으며 좋은 미래를 그려가려 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행동은 하기 싫었기 때문에 남편과 식을 올렸어요. 저희 남편은 나쁘지 않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저랑 정반대이긴 하지만 섬세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워낙 와일드하고 할 말 다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닌 건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남편은 되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스타일이죠. 남편도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어릴 적부터 엄마의 드센 성격에 치여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네는 아들만 둘인데 그 시절에 아들 둘이면 여자가 기운 좀 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집안이 시아버지 때까지 3대 독자였기 때문에 더욱 아들이 귀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는데 아들까지 낳았으니 무서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시어머니에 대해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집안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장남에 대한 PTSD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이 잘못해도 장남으로서 뭘 했냐면서 엄청 혼나고 혼자서 밭을 다 매거나 동네마다 다니면서 쌀을 조금씩 얻어오라는 등의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웃으로부터 신고당했을 텐데 무슨 개똥 같은 교육인지 아들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키운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취급을 당하니까 자기 주장을 해야 하는 사춘기 나이에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왔고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다면서 속도 없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자니 이 남자가 너무 불쌍하고 나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초장부터 좋은 이미지를 쌓아서 시어머니에게서 저희 남편을 점점 빼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지만 고급스럽고 단아한 이미지의 옷들을 가져다가 입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우리 집은 그닥 형편이 좋지는 못한데 아가씨네 집은 좀 사는가 보다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도 인사드리러 오는 날이니까 어머니께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 쓴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자기네 집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 보태줄 수가 없는데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아, 어머니 원래 저희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30이 넘었는데 이른 결혼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죠. 실제로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 중 하나였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아이고 그러면 나야 좋은데 솔직히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 욕이나 안 하는지 모르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워낙 앞과 뒤가 다르니까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당했던 가스라이팅이 이런 건가 싶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욕할 정도로 인성이 안 좋은 편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린다고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그 말 믿겠다고 했고 그렇게 첫인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엄마가 괜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말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단박에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족칠 것 같았기 때문에 되도록 마주치지 않을 방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슨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 지금이라도 결혼을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주변에도 애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가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 한다는 후회도 남는데, 당시에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도 크고 가능하면 제가 중간에서 남편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희는 1년 정도 시간을 가진 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돈도 한 푼 안 보태주면서 식장을 왜 이런 곳을 골랐냐? 뷔페가 맛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텐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뭐냐는 식의 말을 앞에서는 못하고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늘어놓더라고요.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애들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왜 그러냐고 두둔을 해줬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어머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해주시면 저희 식장을 바꿀게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째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괜히 사람 신경만 쓰이게 혼잣말처럼 옹알거리면서 마음에 박히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그 상황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복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 들으라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시댁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이런 곳으로 잡은 거고 저희 분수에 맞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아예 오지 마시던지요. 아니면 잘 살라고 덕담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서 입을 삐쭉 내밀고서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원래 속이 좁은 사람한테는 더 나서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돌적으로 나오는 제가 부담스러웠던지 하루에 2번까지는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종종 연락하는 걸로 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왜요, 어머니? 제가 자주 연락하는 게 싫으세요? 저는 좋아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괜히 할 말도 없는데 전화를 하는 게 피차 시간 낭비 같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웃기고 조금 고소하기도 했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난리칠 거면서 당사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웃겼죠. 그 뒤로 전화는 줄였지만 어버이날, 명절, 생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할 것 없이 어떤 날만 되면 최고급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따박따박 잘 받았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며 해외여행이며 제가 해드리는 것들을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다 누리시고는 고맙다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계속 잘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 나올 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속내가 탄로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도련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동서가 될 아가씨는 참하고 순할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저랑은 다르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정말 잘 들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친근감이 드나 생각해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말하는 입모양하며 웃을 때 눈매하며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 초등학교 동창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알아봐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땡땡아, 잘 지내? 아니 글쎄 너희 동생이 우리 시댁에 인사를 왔더라고. 우리 도련님이랑 만나는 사이였나 봐. 이런 인연이 있나? 동창은 저에게 너무 잘 되었다고 했지만 시댁에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냐고 단박에 물어봤습니다. 동생 통해서 들었는데 시모가 글쎄 첫째 며느리를 엄청 욕을 했다는 거야. 결혼하기도 전인데 자기한테 큰 며느리가 엄청 짠순이에 사람 말려 죽이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대. 애도 잘 못 키우면서 말만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동생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던데 그게 너였다니.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순간 열이 확 받아서 동창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뒤에서 담대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자기네가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전화도 3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고 명절 선물이고 뭐고 죄다 싸구려를 해줘 놓고 앞에서는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고 했답니다. 조만간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할 건데 그 전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싹 받아먹도록 조치를 취해놔야 될 것 같다고 욕을 계속했다고 하더군요. 망할 놈의 할망구 왜 조용히 있나 싶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인데 제 앞에서는 별말 없더니 그걸 결혼도 안 한 예비동서에게 한 거더라고요. 진짜 진절머리가 났고 신물이 나서 동서에게 만나자고 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동서는 동창이 말해준 것들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말해주면서 이미 형님에 대한 안 좋은 뒷담화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전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형님을 안 좋게 보고 있고 건수만 생기면 다 같이 가서 머리채를 잡아버리겠다고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어른이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가짱해 보여서 이번에 전부 다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구들 전부 밥을 사겠다고 하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동서부터 시작해서 고모, 이모네까지 전부 불렀습니다. 원래 좋은 거 먹여놓고 하고 싶은 말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시죠? 도간에 든 쥐처럼 해버리려고 모두를 초청했고 전부 다 좋다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시모가 제일 기뻐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제 앞에 시모, 고모, 이모 순으로 앉혀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기분이 좋았는지 갑자기 자기 며느리가 이런 걸 사주는 날도 있다고 하면서 처음 먹어본다는 식으로 저를 까내리려고 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보면서 평소에 이런 거나 많이 사주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음식이냐고 했고 이모도 그에 동조하면서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봐야 마누라밖에 모르니까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신혼집도 다 사주신 시어머니한테 제가 그동안 쓰레기 같은 것만 대접을 했던 것 같네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음식이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렸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여튼 이 집안 얼굴 두꺼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니 저한테 땡전 한 푼 안 보태주고 맨날 소고기며 한약이며 잘 받아 드셨잖아요. 근데 왜 뒷담 하나 까고 다니세요? 호박씨 까는 건 요즘 애들이라면서요. 호박씨 까는 건 옛날 애들이네요. 어머니나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야기하시죠. 고모는 옆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며 역정을 냈고 저는 고모에게 염치도 없다고 그렇게 뒤에서 씹어대고 밥은 잘도 넘어가시냐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어른이고 나발이고 가리지 않고 할 말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지도 말라고 했고 맨날 내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따박따박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으면서 제 생일 때 축하 전화 한 번 안 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 욕을 하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 친구의 동생이라고 내가 집안 사람도 아니고 아예 외부 사람한테 내 욕한 걸 알게 됐는데 이 집에서 왜 잘해야 하냐고 했죠. 세상에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돈도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곱게 키운 아들 줄 생각이 없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을 때 이혼을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묵묵하게 듣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미쳤다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겠냐고 자기는 절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벙쪄서 가만히 있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와이프가 나를 더 많이 위해주고 아껴준다고 아들내 망하게 하기 싫으면 잠자코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동서도 저를 따라서 나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니들이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으냐면서 어른들을 거스르고 잘 사는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던 아들이 제 편을 든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실감을 겪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면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남편으로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앞으로는 시댁에서 어떤 연락이 와도 안 받고 안 만나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도련님에게 형님처럼 시집살이를 해야 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네요.
도련님도 어머니의 이런 집착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굳이 억지로 시어머니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하며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댁의 두 아들 다 발길도 들이지 않고 있고 아무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신 동선의 부부랑 저희 부부는 사이가 엄청 돈독해졌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날 시어머니는 고모랑 이모한테 엄청 짜증을 냈대요. 괜히 니들이 나를 부추겨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나 뭐라나. 그 뒤로 그 셋의 관계도 심하게 틀어졌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차단해 놓으니 혼자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저희에게 문자만 한 통씩 보내고 계십니다. 보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 달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고 욕을 하는 문자들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가 진짜 반성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너무 잔인한가 싶기도 한데 뒤에서 욕하는 시어머니랑 절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고쳐질 때까지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저희가 너무한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없고 편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리로 이것이 맞는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는 것이 괜찮을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너무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른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잘 맞서셨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어른이 벼슬인 줄 알고 온갖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